열린 2025 세계 라면 축제가 부실한 준비와 운영으로 혹평을 받으며 행사 기간도 채우지 못하고 조기 종료됐습니다. 이로 인해 우후죽순 늘어난 지역 축제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 지난 세계 라면 축제의 내용과 함께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김정은 신라대 호텔의료관광 경영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지난 세계 라면 축제는 어떤 축제인가요? 네, 기본적인 정보를 살펴보면 5월 2일부터 5월 11일까지 약 일주일간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에서 개최가 되는 행사였었고요. 주최 주관은 주식회사 희명보트 그리고 주식회사 송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가 실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관람객들에게는 입장료를 10,000원씩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체험형으로 기획이 된 행사라서요. 소비자들이 인스턴트 라면을 끓여서 맛보고 즐기는 그런 형태의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축제의 목적은 좀 라면들을 다양하게 체험해본다 네. 이런 의미였잖아요. 네. 그런데 정작 내용이 그렇지 못했다는 게 이 축제의 총평이거든요. 네. 어떤 문제가 발생했나요? 축제의 이름이 세계 라면 축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관람객들이나 관광객들이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세계 다양한 형태의 라면을 맛보고 즐기고 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벤트에 참여를 해서 체험도 해보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야말로 체험형 축제를 기획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참여를 했을 텐데요. 이 행사를 준비했던 사단법인 부산 16개 구군 장애인 법인연합회와 비영리 법인 희망보트가 주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장군 일대에서 개막을 했습니다만 사실 기대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다양한 먹거리, 다채로운 공연, 체험 컨텐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주려고 기획된 행사이긴 했으나 사실 그 행사 기간 중에 관람객들이 평가를 해놓은 그 관람 평가점을 살펴보면 5점 만점에 1점이 되지 않는 0점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네. 그걸로 이제 우리가 조금 비추어서 살펴보면 관람객들이 상당 부분 실망했다는 그 내용을 알 수가 있고요. 실제 이렇게 관람객들이 자세하게 작성해 놓은 후기나 댓글 같은 것들을 보면 라면을 먹는 것이 맛보는 것이 그 행사의 가장 주된 이벤트이자 그 컨텐츠인데 사실 그 라면을 맛보기 위해서 뜨거운 물이 부족했고 그리고 대기줄이 너무 길었고 그리고 세계 라면 축제라는 이름과는 다르게 국내 3종 해외 3종 이렇게 총 6개 정도의 라면 종류밖에 구비가 되지 않았고 그나마도 부족했고 또 라면 박스가 막 굴러다니는 이런 행사장 세팅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보였었고요. 그래서 이제 관람객들이 봤을 때는 이런 행사가 과연 2025년도에 그리고 행사를 잘 한다고 하는 부산에서 일어난 행사인 건가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를 표시를 했었었고요. 그리고 이미 5월이기 때문에 햇볕도 강했고 또 유료 행사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퀄리티를 아마 기대를 했었을 겁니다, 관람객들은. 근데 그런 부분에서 총체적으로 다 부실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논란이자 주최 측인 업체 대응도 문제가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어떤 네. 문제가 있었나요? 사실 이 업체 희망보트라는 업체는 사실 그 축제라든지 아니면 부산의 전략산업인 마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행사의 주체는 보통 공공기관이나 지자체가 하게 되고 이거를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 외부의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맡기는 추세에 있는데요. 네. 그럴 때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동안 이 주관사가 얼마만큼의 어떤 행사를 해왔고 얼마만큼의 실행력이 있어서 이 행사를 안정적으로 충분한 맨파워와 함께 끌고 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희망보트라는 이 기관은 비영리 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업계에 계시는 분들조차도 생소한 그리고 업력이나 그
과거에 했던 행사의 레퍼런스를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업체였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나서야 이제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 시작을 하긴 했으나 사실은 이 행사가 과연 이 업체가 수행할 수 있을 만큼의 행사였는지, 그리고 이 업체가 이 기관이 혹은 뭐 이 단체가 이런 세계 라면 축제라는 이름을 걸고 행사를 추진할 만한 그런 레퍼런스와 업력이 있는지는 사실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많이 부족하죠. 실제 문제가 됐을 때 업체 대응, 법인의 대응을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면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것도 축제를 주관하는 그 주관사 혹은 뭐 단체 이런 곳에 엄청 중요한 뭐라 그럴까요? 실행 능력이거든요. 네. 법인의 능력인데, 근데 이 대표는 잠적을 하는 것으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연락이 두절이 되고 현재는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번 사태를 보고 좀 전문가로서 총평을 하신다면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 사태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세계 라면 축제의 문제가 대두가 되고 나서 많은 시민분들과 국민들께서 이거 약간 작년에 우리가 엄청 충격을 받았었던 새만금 잼버리의 연장선이 아닌가, 또 네. 이런 축제의 파행을 우리가 봐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들었었죠. 결국 이 잼버리 예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세계 스카우트 연맹 보고서에 왜 이 새만금 잼버리가 이렇게 파행이 되었는지를 평가를 해 놓았는데요. 결국 5가지 모두에서 실패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준비가 부족했고, 계획이 충분하지 않았고, 정보가 부족했고, 그리고 실제 실행에 들어갔을 때 관리에 실패했고, 문제가 드러났을 때 대응에 실패했다. 그러니까 축제를 실행하고 기획하는 이 모든 단계에서 거의 다 문제가 네. 있었던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축제를 살펴보자면 크게 기획의 단계, 그리고 이걸 실행하는 단계,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사후에 평가를 해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단계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라면 축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처음에 이 제목을 들었을 때, 행사의 이름을 들었을 때 부산과 라면이 과연 어떤 연관이 있는가, 네. 그리고 라면이라고 하는 거는 완성품이잖아요. 네. 그리고 라면 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그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그 자체로 할 수 있는 컨텐츠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라면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관람객들이 어떻게 즐길 수 있을까? 결국은 끓여서 맛보는 정도의 행사밖에 되지 않는 건 아닐까라는 그 추측,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결국은 사실 그게 제일 중요했고, 또 그걸 제일 중요하게 잘 수행을 했었어야 했는데 거기서부터 사실 문제가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벤트 행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제가 나타났을 때의 대응이라든지, 그리고 그 사전에 예상이 됐었던 여러 가지 리스크, 이런 것들 모두 낙제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런 지역 축제의 본질과 또 내실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네. 우선 지역 축제가 갖춰야 할 조건에는 어떤 게 있다고 보시나요?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지역에 기반을 둔 히스토리라던가 스토리라던가 아니면 산업의 기반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행사가 왜 이 지역에서밖에 할 수 없는가에 대한 명분을 가지면 제일 좋은 건데요. 사실 네. 꼭 지금은 산업의 트렌드가 워낙 빨리 바뀌고 또 신산업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꼭 그것만을 고집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대신에 그 지역의 어떤 뿌리가 그렇게 근간이 되지 않는다면 아주 좋은 실행력과 기획력으로 그 축제를 성공시킬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실행 단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지역의 기반시설, 인프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서포트가 되면 참관객들이 보았을 때 이 행사는 컨텐츠도 좋지만 여기에 와서 볼거리, 즐길거리도 여러 가지가 있었고, 또 더 보자면 관광적으로 더 보자면 주변에 즐길거리가 많이 있어서 여기에 축제로 왔지만
우리가 시간을 더 할애해서 주변을 돌아보는 관광적인 측면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관람객들이 실제 행사장에 도착을 했을 때 행사가 유기적으로 테마에 맞게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잘 돌아갈 수 있는가, 즉 실행에 대한 의지와 능력이 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면 몇 년 사이에 지역색을 강조한 축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먼저 지역 축제가 이 관광객과 지역민에게 선보이게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라든지 문화적 자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산업의 근간이 되는 이런 것들과 지역에 가지고 있는 강점 같은 것들을 모아서 축제를 기획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실행할 수 있는지, 실제 실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인프라라든지 행정, 그 다음에 법적 근거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걸 실제 실행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끝나고 나면 평가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제 꼭 공공기관만이 혹은 지자체만이 이것을 주최할 수 있느냐, 기획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요즘에는 워낙 빠르고 상권의 교체도 빠르잖아요. 네. 부산만 하더라도 최근에 대두된 상권들이 빠르게 옮겨가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시간을 놓치면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이 빨리빨리 상쇄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골목 상권이라든지 아니면 협회라든지 관련 산업의 협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그 시기에 아주 적절한 그런 축제나 행사 같은 것들을 기획을 해서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할 수 있는 주체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규모가 있는 곳에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네.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규모가 작은 민간이 주가 보통이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예산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외부 관련 기업이나 아니면 기관의 스폰서십을 얻고 그렇게 해서 실행하고, 그리고 사후 평가하는 중간 단계는 물론 공공기관이 주최되는 것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자면 기획의 단계, 그다음에 그 법적 검토의 단계, 그리고 실행의 단계, 그리고 사후 평가의 단계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축제처럼 이런 지역 축제들은 보통 순기능을 목표로 개최를 하게 되지만 네. 이번 라면 축제처럼 문제점도 많이 나오면서 오히려 역효과를 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역효과 예시로 어떤 게 있을까요? 민선 6기 첫 해죠. 2024년 작년에 경기도에 있는 지자체들이 운영한 축제 행사에 살펴보면 개수가 63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하나의 도에서 네. 일어날 수 있는 행사가 63개가 나왔고요. 민선 첫 해 42개였어요. 요거와 올해 기록을 살펴보면은 21개나 늘어난, 그러니까 거의 한 50% 이상이 늘어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를 살펴보면 10년 사이에요. 전 2014년부터 지난해 2024년 약 10년 사이에 행사 예산이 40.5% 거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 46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물론 물가, 인건비 이런 여러 가지가 반영이 됐었겠지만 이게 이제 지자체에서 보면은 하나의 시도민들 혹은 지자체 혹은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홍보의 툴이자 또 지역을 알릴 수 있는 또 여러 가지의 좋은 채널을 운영할 수 있게 되고, 또 관광객들 유치하게 되고 경제적 파급 효과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누군가의 시각에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업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로도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지자체에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려고 하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후죽순격으로 비슷한 내용의 행사들이 대한민국에 정말 많습니다. 네. 네, 행사의 개수가 1년에 365일에 무조건 하나 이상의 행사는 대한민국에 열리는 것으로 통계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400개가 넘는 행사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살펴보면 중복되는 내용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행사의 컨텐츠가 그 주제에 맞게 딱 특별화, 세분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결국 뚜껑을 열고 보면
할 수 있는 내용들은 뭐 이렇게 그 지역의 특산물 같은 거 홍보를 하고, 그리고 연예인이 들어와서 공연을 하고, 이런 내용들로 굉장히 비슷한, 결국은 이렇게 비슷해지면 좋은 주제 행사도 결국은 경쟁력을 잃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수가 있어서 지금은 이거를 조금 정리를 하면 좋겠다, 그런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지역 축제가 너무 많고 또 다 비슷한 내용이다 보니까 네. 오히려 이게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네. 이제 오히려 필요가 없다. 이 지역 특색을 살리지 못한다. 이런 네.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축제가 앞으로 계속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관광 전체로 살펴보자면 이제 코로나가 끝났고, 코로나 전에 관광의 수지와 관광객 출입국객 수가 거의 피크를 찍었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살펴봤을 때 가장 좋은 시장을 보여주고 있을 때 우리가 그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라는 전염병을 만났죠. 그러면서 관광 시장이 거의 90% 이상의 급감을 겪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고 다시 이제 관광 수지가 살아나면서 관광이 주는 그 경제적 효과라는 것을 이제 모든 관광을 하는 도시나 국가들이 몸으로 느꼈던 거죠. 그래서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뭐 거의 전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관광지에 관광객을 한 명 한 명 이렇게 설득해서 광고나 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순수하게 유치하기는 사실은 되게 어렵죠. 왜냐하면 경쟁 상대가 너무 많습니다. 전 세계 관광을 잘하는 도시들도 너무 많고요. 네.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축제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 관광객들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유치할 수 있는 축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 축제라는 것이 관광객을 그냥 우리 지역에 관광 오세요라고 설득하는 것보다는 이런 축제가 있으니 이 축제에 참가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설득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훨씬 경쟁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광객들이 축제를 위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면, 촉매제 역할을 축제가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관광객은 늘어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관광객들의 추이를 살펴보면 이렇게 관광지에 들어와서 그 주변 지역도 살펴보는 그런 형태를 많이 보이고 있어서 지역의 홍보 수단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광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북의 안동이라는 지역에 굉장히 유명하고 평가를 잘 받았던 축제 중에 안동 하회 탈 축제가 있습니다. 그 축제가 생겨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지금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 그리고 아이들의 세대에는 이 우리 전통의 문화라는 것이 빠르고 쉽게 전달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래서 안동의 귀한 문화 자산이고 또 우리나라에서 자랑할 만한 이런 안동 탈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승해주는 도구로서의 역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으로 우리가 이렇게 공부로 설명으로 듣는 것보다 사실 가장 빠른 학습의 효과는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네.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고. 그래서 그런 도구로서도 축제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고요. 그리고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축제가 많을까? 또 부산에도 굉장히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네. 왜 이렇게 많은 걸까? 많은데도 왜 사람들은 축제에 참가를 하는 걸까를 생각해 봤을 때는 이 삶의 수준이 굉장히 올라왔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교육 수준도 굉장히 높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삶의 키워드가 삶의 질이 됐잖아요. 네, 인생의 목표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아마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런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복지적인 측면에서도 물론 이제 지금은 유튜브라든지 세상에 즐거운 것들은 너무 많지만 네. 자기가 살고 있는 이 근교, 그리고 혹은 자기가 삶의 터전을 갖고 있는 이 지역에서 쉽게 근거리에서 체험해 볼 수 있는 이런 즐거운 축제 같은 것들이 삶에 즐거움을 주고 또 사람들에게 복지적인 측면에서도 또 의미는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축제가 물론 수정되고 조정돼야 될 부분 많지만 이거가 무용론이라고 하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요즘 보는 콘텐츠는 많지만 이런 축제처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콘텐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의 브랜드는 눈에 보이는 유형 자산과 축제와 같은 무형 자산이 어우러져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이번 세계 라면 축제의 파행으로 부산 지역 축제의 내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길 바라며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